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리얼한 상황은 어떨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망을 하는 것들도 많이 봤고 상승론, 하락론 각각의 이야기들도 다 들어봤는데 찐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때랑 요즘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은 지난 몇 달간의 부동산 상승이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하고는 분명히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 그래도 요즘은 가격 조정을 많이 하면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등기 때는 아파트 가격을 호가에서 깎아서 거래하는 게 드물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격 조정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격 조정을 해줬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집에 가면 집주인들이 몇 시간을 못 참고 상황에 따라서는 10분도 못 참고 저한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부비부동산이죠? 방금 집 보신 분들 좀 분위기 어때요? 마음에 드시는 것 같긴 한데 가격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요즘은 쉽게 결정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격 조정 되니까 연락 좀 해서 조율해 주세요, 사장님이. 가격 조정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억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한 11억 정도도 가능하다. 요 정도에 파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12억 이게 처음에 내놨던 건데.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깎아준다고 한번 사장님이 해보시고, 안 되면 뭐 1억까지도 깎아줄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좀 잘 좀 해줘 봐요. 집 잘 팔아주면 제가 복비는 넉넉하게 챙겨 드릴게요. 네. 사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정해진 중개 수수료를 제가 초과해서 그걸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튼 제가 다시 연락해서 잘 조율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화 내용은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 드린 겁니다. 아마 집을 매수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들으실 때는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어서 좀 당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집을 매도해 보셨던 이런 분들은 또 익숙한 대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금액까지 제가 그대로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한번 전달 드려 봤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12억에 먼저 집을 보고 간 사람이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싶으면 저한테 집주인분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1억씩 가격을 낮춰서 다시 그 매수자를 좀 붙잡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2019년에서 2021년 요 부동산 폭등기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집만 팔아주면 중개 수수료를 2배로 주겠다, 더블로 주겠다 하거나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더 챙겨줄 테니 내 집 좀 빨리 팔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중개 수수료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더 받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하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집을 또 팔아주고 수수료를 2배로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흘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 집만 팔아준다면 부동산 복비쯤은 지금 몇백만 원 더 얹어줄게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다시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영상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바꿔야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매도자 4, 매수자 6으로 둘이 어느 정도 힘겨루기가 됐었는데 약간 매수자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는 현상이었다면 요즘에는 매도자 2, 매수자 8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의 힘이 더 세졌습니다. 그만큼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늘어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힘이 많이 약해진 매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주인들입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요. 혹시나 부비TV는 너무 일방적으로 매수자 편에서만 서는 거 아니냐, 집주인이 죽을 죄 증거 있냐,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마라 이런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편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지금 전달 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언론에서는 다룰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야기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뛰지 않으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유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에서 다룰 수 없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댓글로 매도 가격은 안 떨어지고 매물 개수는 늘었어요. 부동산업을 운영하시잖아요. 매도자만 많이 늘어난 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요즘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공인중개사 선배님들도 서울 각지에 몇 분 계시고 또 제가 가르쳐준 제자쯤 되는 분들도 서울에 좀 있습니다. 제자님 중에 한 분이 강남 서초에서 부동산 일을 하시는데 저보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서 요즘은 제가 그분 만나면 꼬리를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제자님이 요즘은 저를 가르치려는 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봤는데 매물이 확실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 가격은 안 떨어지고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조금씩 호가는 내려가는데 그게 사실상 티가 잘 안 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호가 올리기로 가격 방어에 나서는 집주인들이 조금씩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이 10억에서 11억 사이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누군가가 9억 8천으로 급매로 또 팔겠다고 집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호가 방어 세력이 11억 2천만 원의 가격을 턱하니 올려놓습니다. 다른 매물을. 그러면 또 급한 사람은 9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11억 5천만 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호가가 내려가는 동시에 올라가는 매물이 출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평균가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싸게라도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을 묶어두는 그런 효과가 실제 있습니다. 집 빨리 팔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얼마에 내놓지? 이거 11억 5천만 원에 집 내놓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걸 9억에 팔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의 특징 바로 호가의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뜯어보신다면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의 그런 집들인데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나온 매물이 가격차가 많이 나는 걸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그런 거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줄어드는 그 순간이 온다면 어쩌면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락을 하던가 상승을 하던가 힘의 방향이 기울어지는 타이밍 그때입니다. 제가 어디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좋아질 것 같다, 어디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일만 남았다, 또는 지금쯤이 바닥일 수 있으니까 집을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구독자 수도 부동산 채널 중에 제가 많은 편도 아니고 별 영향력이 없는 어떤 작은 채널이지만 혹시나 어디 아파트가 좀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몰리는 수요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지금쯤 바닥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수요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탁 찍어서 말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문아이파크 자이가 청약 공고가 나왔는데 이문아이파크 자이를 분양 받아라 말아라 이야기는 제가 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생각이 있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나름의 예상은 있지만 괜한 이야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좀 각자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래프 한번 꺼냅니다. 쭉 이렇게 부동산 폭등이 있었죠. 이거는 코로나라는 어떤 전대미문의 특수한 상황이 전 세계를 덮쳤고 코로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고 전 세계가 시중에 풀린 돈이 저금리하고 맞물리면서 부동산으로 또 몰려들었고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에 가격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갑자기 확 줄면서 속절없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후에 둔촌주공 살리기로 부동산을 강제로 일단 우리나라는 살려냅니다. 둔촌주공 살리고 나라 경제는 죽이고, 아무튼 이 이후 반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체 중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과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2019년도 가격에 사려고 하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지금 2020년 가격대에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니까 사람 마음이 또 바뀌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2021년 가격대에 팔고 싶어서 매물을 많이 내놨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꺾일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2019년도 가격에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는 좀 많이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이 수요가, 그런데 지금은 2019년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상태를 나타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수요 대기자들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깨질지 2017년도까지 깨질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건 지금 현재는 2019년도 가격의 대기 수요는 좀 몰려 있습니다. 제가 언제 집을 사야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선이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